오늘은 명절에 온 가족 앞에서 들통난 불륜 이야기인데요. 진짜 충격적이에요. 바로 시작할게요. 시댁 거실에는 따뜻한 온돌 바닥 위로 낮은 상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시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갈비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색색까지 전과 나물들이 명절의 풍성함을 자랑하듯 예쁘게 놓여 있었다. 자, 모두들 앉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으니 맛있게 먹자. 시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형님 내외와 그들의 아이들, 시숙 내외까지 총 10명의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은 활기가 넘쳤다. 아이들은 벌써 좋아하는 음식들을 골라 먹느라 바쁘고 어른들은 한 해 동안의 안부를 묻느라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올해는 정말 모두 건강해서 다행이야. 시어머니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특히 우리 민수 아빠, 승진도 하고 올해 정말 잘 지낸 것 같아. 아내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 민수를 바라봤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이긴 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다. 손에 든 휴대폰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시선이 자꾸 화면으로 향했다. 여보, 밥 먹을 때는 폰 좀 내려놔. 수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미안.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서. 민수는 미안한 듯 웃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진동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왜 계속 확인하는 걸까? 수정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괜한 신경질을 부리고 싶지는 않았다. 엄마,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수정은 시어머니께 환한 미소를 보이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우리 며느리가 제일 잘 먹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거실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민수도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웃었지만 수정의 눈에는 그 웃음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틈만 나면 휴대폰을 보는 그의 모습이 계속 신경에 걸렸다. 명절의 평온한 오전이었지만 수정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다. 자, 다들 배부르게 먹었으니 이제 설거지해야지.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빈 그릇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수정이 재빠르게 나서며 식기들을 들어 올렸다. 며느리로서의 예의였지만 무엇보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거실에서 조용한 진동음이 들려왔다. 핸드폰 진동 소리였다.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소리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예민해진 수정의 귀에는 크게 들렸다. 민수야, 핸드폰 울린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네. 감사합니다. 민수가 서둘러 일어나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이상했다. 민수가 핸드폰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해졌다. 수정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부엌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었다. 민수는 핸드폰을 든 채로 굳어 있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어서 화면이 보이지 않게 했지만 이미 늦었다.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팸 문자예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수정은 뭔가 이상함을 직감했다. 설거지 중인 그릇을 내려놓고 거실로 다가갔다. 민수의 손에 있는 휴대폰 화면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 순간 핸드폰이 민수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이 위를 향한 채로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화면에는 선명하게 떠있는 메시지가 보였다. 발신자는 윤미였고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명절 잘 보내요.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있어서 연락 못하겠지만 보고 싶어요. 수정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다. 거실의 모든 대화가 멈췄다. 시어머니의 숟가락 놓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 소리까지 모든 것이 정적 속으로 사라졌다. 민수는 파란 얼굴로 수정을 바라봤다. 입을 벌렸다가 다물기를 반복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수정아.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수정은 대답할 수 없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의 글자가 계속 흔들렸고
목구멍이 메어와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시댁 거실에 평온했던 명절 분위기는 한 통의 문자로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이게 뭐예요? 수정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화면의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온 가족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수정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 윤미가 누구예요? 윤미가 대체 누구냐고요? 수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민수는 벌떡 일어나서 아내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수정아, 잠깐만.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수정은 휴대폰을 꽉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다. 자기라고 부르고 보고 싶다고 하는 게 오해예요? 이게 정말 오해라고 생각해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형수와 시숙모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당황한 표정이었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해졌다. 애들아, 위층에 가서 놀자. 형수가 재빠르게 아이들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수정아, 일단 진정해. 시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하지만 수정은 진정할 수 없었다. 7년단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느꼈던 남편의 변화들, 늦은 퇴근, 주말 출근, 그리고 오늘의 수상한 행동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기를 반복했다.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민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정말 그런 거니? 정말로 바깥에 여자가 있는 거야? 어머니. 민수는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시댁 거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무거운 정적을 깨트렸다. 평소 웃음이 끊이지 않던 이 공간에서 이제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수정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딱딱한 마루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다시 한번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또 다른 메시지가 온 것이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으로 향했다. 화면에는 같은 발신자 윤미로부터 온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다. 아, 그리고 어제 말한 그 일. 우리 아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주워들었다. 메시지를 읽는 그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아기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수야, 이게 무슨 뜻이야? 거실의 침묵이 더욱 깊어졌다. 이제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아기? 수정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림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당신들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민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숨길 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는 마치 관념한 사람처럼 보였다. 대답해요.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수정이 다시 소리쳤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든 손이 떨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수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 당장 사실대로 말해. 그 여자가 정말 임신한 거냐? 긴 침묵 끝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하느님 맙소사.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탄식했다. 우리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수정은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다. 무릎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7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사랑했던 남편, 함께 꿈꾸던 미래, 그리고 언젠가 가질 거라 생각했던 아이까지. 언제부터였어요? 수정이 바닥에 앉은 채 물었다. 언제부터 그 여자와? 6개월 전부터. 민수의 대답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6개월? 수정은 허탈하게 웃었다. 6개월 동안 저는 바보였던 거네요. 당신이 늦게 들어와도 주말에 일한다고 해도 다 믿고 있었는데. 시숙이 조용히 거실로 내려왔다. 형,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민수가. 시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다.
형수도 아이들을 재우고 내려와 상황을 파악하자 충격에 빠졌다. 정말 바깥에 여자가 있었던 거야? 그뿐만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구나. 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가족들의 충격적인 표정, 수정의 절망적인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민수의 고개 숙인 모습. 수정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다가가려 했다. 만지지 마세요. 수정이 일어서며 말했다. 저는 집에 가야겠어요. 수정아, 오늘은 명절인데. 명절? 수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명절이에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다른 여자를 임신시켜 놓고. 수정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신발끈을 제대로 묶을 수 없었다. 수정아, 위험해. 내가 데려다 줄게. 시숙이 따라 나섰다. 됐어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수정은 현관문을 열며 뒤돌아봤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민수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당신과는 이제 끝이에요. 수정의 마지막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다.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명절의 즐거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집안을 지배했다. 민수는 여전히 바닥만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 누구도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 수정이 떠난 후 1시간이 흘렀다. 거실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명절 음식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텔레비전마저 꺼진 상태였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민수야, 앉아라. 민수는 마지못해 소파 끝자리에 앉았다. 고개는 여전히 들지 못한 채였다. 지금부터 내가 묻는 것에 정직하게 대답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엄숙했다. 그 여자는 누구냐? 회사 후배입니다. 민수가 간신히 대답했다. 나이는 28살입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어린 애를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니? 정말 임신한 거냐? 시아버지가 다시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4개월째입니다. 4개월? 형수가 놀라며 끼어들었다. 그럼 이미 안정기에 접어든 거잖아. 그 여자가 낳을 생각이라는 뜻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윤미는 아이를 낳고 싶어 했고 자신과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을 가족들 앞에서 할 수는 없었다. 민수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니? 그 여자를 택할 거야? 아니면 수정이한테 용서를 빌 거야? 저는 민수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저는 뭐? 시아버지가 다그쳤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민수의 고백은 솔직했다. 처음에는 그냥 실수였어요. 회사에서 야근하다가 우연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시숙이 화를 내며 물었다. 사랑에 빠졌다는 거야? 결혼한 사람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윤희와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은 달랐다. 젊고 자유로웠고 책임감에 짓눌리지 않는 가벼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그럼 수정이는 어쩌고?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7년 동안 너만 믿고 살아온 우리 며느리는 어쩌라는 거니? 이때 민수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휴대폰으로 향했다. 또다시 윤미였다. 시아버지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받아봐라. 아버지, 받아보라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오빠,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스피커폰이 켜져 있어서 윤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가족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지금은 통화하기 어려워. 민수가 힘겹게 말했다. 왜요? 혹시 가족들이 알게 된 건 아니죠? 윤미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시아버지가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를 끊어버렸다. 이제 결정해야 한다.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수정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여자와 완전히 끝낼 거냐, 아니면 이 집을 나갈 거냐. 민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윤미를 포기할 수 없었고
뱃속의 아이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가족들과 눈을 마주쳤다. 저는 윤미를 사랑합니다. 그럼 나가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민수는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봤다. 진짜로 쫓겨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결혼반지부터 벗어나. 더러워서 우리 며느리가 만졌던 것도 보기 싫어.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결혼반지를 빼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7년 전 결혼식에서 끼웠던 그 반지는 작은 금속 소리를 내며 탁자에 굴러떨어졌다. 옷이랑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나가. 시숙이 차갑게 말했다. 형수님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려고 그랬어? 민수는 2층으로 올라가 옷가지들을 가방에 대충 넣었다. 수정과 함께 꾸몄던 신혼방, 함께 찍은 사진들, 함께 샀던 가구들. 모든 것이 이제는 남의 것처럼 느껴졌다. 가방을 들고 내려오니 가족들은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수정이한테는 내가 연락하겠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혼 절차든 뭐든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고 전하겠어. 어머니. 민수가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불렀다. 우리는 이제 남 사이야. 시아버지가 등을 돌렸다. 그 여자랑 잘 살아보렴. 현관문을 나서면서 민수는 뒤돌아봤다. 따뜻했던 가정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안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차 안에 앉아 민수는 윤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아까 전화가 갑자기 끊어져서 미안해. 모든 게 들통났어.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뭐라고요? 부인이 알았다는 뜻이에요. 가족들 모두 다. 시댁에서 내 문자가 와서. 전화 너머로 윤미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떡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났어. 이제 정말 너랑 살아야겠다. 정말요? 진짜로 저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윤미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선택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었던 것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이상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 우리 아이도 있으니까. 고마워요, 오빠. 정말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시동을 걸었다. 뒤로는 자신이 7년간 살았던 집이, 앞으로는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윤미의 원룸으로 차를 몰았다. 명절 저녁,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하게 보내야 할 시간에 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다. 정말로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수정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다. 7년간 자신만을 믿고 살아온 그녀의 절망적인 모습 말이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다. 이제는 윤미와 뱃속의 아이에게 집중해야 했다. 차창 밖으로 명절 저녁에 서울 거리가 지나갔다. 대부분의 집들은 불이 켜져 있었고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이제 그런 평범한 행복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의 휴대폰에는 수정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다. 짐은 내일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짧고 냉정한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와 분노를 민수는 느낄 수 있었다. 새로운 시작의 무게. 윤미의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평소 같으면 가족들과 함께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보며 차를 마시고 있을 시간이었다. 문을 열어준 윤미는 임신복을 입고 있었다. 아직 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4개월 된 배는 옷 위로도 어렴풋이 드러났다. 오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윤미가 그를 안아주었다. 민수는 윤미의 품에 안기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서 있었다. 배 어때? 많이 힘들어? 민수가 윤미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물었다. 괜찮아요. 입덧도 많이 줄어들었고 오빠가 함께 해주니까 든든해요. 윤미는 행복해 보였다. 그녀에게는 기다리던 순간이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을 선택해주고 함께 아이를 키우게 된 것.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원룸의 좁은 공간, 임신한 여자친구,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오빠, 배고프지 않아요? 뭐 시켜 먹을까요? 윤미가 밝게 물었다. 괜찮아. 시댁에서 많이 먹었어. 그 말을 하고 나서 민수는 후회했다. 시댁 얘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오빠, 가족들. 많이 화내셨죠? 윤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집에서 쫓겨났잖아. 미안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네, 잘못이 아니야. 민수는 윤미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문자를 보낸 타이밍이 정말 최악이었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작은 소파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윤미의 원룸은 너무 좁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민수의 월급으로는 두 가정을 꾸려나가기 어려웠지만 어쨌든 해내야 했다. 참, 오빠, 우리 아기 이름 생각해봤어요? 윤미가 갑자기 밝게 말했다. 이름? 네. 남자이면 민호, 여자이면 민지 어때요? 오빠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직 아이의 실감이 나지 않았고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게 벌어진 것 같았다. 이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받으세요. 윤미가 말했다. 여보세요. 민수야. 수정이가 병원에 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뭐라고요? 쓰러졌어. 충격이 너무 컸나 봐. 지금 응급실에 있어. 민수는 벌떡 일어났다. 어느 병원이에요? 너는 오지 마. 내가 나타나면 더 힘들어할 거야. 하지만 부탁이다. 제발 나타나지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전화가 끊어졌다. 민수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윤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정이가 병원에 갔대. 윤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많이 아프세요? 모르겠어. 쓰러졌다고 하는데. 민수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선택 때문에 수정이 병원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7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자신만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 지금 홀로 고통받고 있었다. 오빠. 윤미가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잡았다. 후회되세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후회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속을 휘몰아치고 있었다. 어떠셨나요? 댓글로 생각 남겨주시고 비슷한 이야기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